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기분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좀 힘들겠죠.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얘기는 거의 2차 전지에 집중되어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2차 전지에 좀 디펜던시가 많이 높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세계 주요 증시랑 우리 증시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세계 주요 증시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른쪽이 더 높죠?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으면 상승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살짝쿵 다릅니다. 다른 지금 나라들하고.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린 지금 현재 약간 공매도가 좌지우지하는 시장이고 그 중심에는 2차 전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글로벌 증시는 반등 흐름입니다. 반등 흐름이고 그 예전에 지속적으로 하락했을 때 대비하면 반등 흐름이지 최근엔 계속 올랐어요. 특히나 코스피는 올해 최고점을 찍었다고 하죠.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타이밍에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 자체는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2차 전지라는 뇌관이 있는 거죠, 뇌관이. 그 2차 전지에 있는 수급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다른 섹터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2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예요. 자, 기름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경제가 아직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결국엔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저런 것들이 계속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겁니다. 금값은 최근에 하락하고 있죠. 예. 안전자산이 비선호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위험자산이 선호되고 있다는 거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온다는 거죠. 금이 이게 떨어지면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현재 코스피 상황을 볼까요? 예. 여기 저항선을 돌파했습니다. 거래량도 최근에 많이 발생했죠. 근데 지금 이 상승 구간이 확정됐잖아요. 예전부터 확정됐고 여기 지금 그 저점을 올리면서 가고 있는 우상향 상태입니다. 우상향 상태고 여기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는데 최근에 긴 음봉이 한번 발생했었잖아요. 긴 음봉이 발생했었는데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어요. 근데 이 음봉을 잡아먹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 물렸던 애들을 다 해소했다는 거죠. 여기 물려있던 사람이 없고 지금 현재 요 범위 내에서는 모두가 다 수익인 상황입니다.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란 거죠.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락을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흐름 자체가 힘을 받았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조정 구간이 이미 지나갔죠. 이제 다시 상승 구간이고 조정하는 각도보다 지금 상승하는 각도가 더 가파르죠. 그만큼 투심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 그 폭발적으로 발생했던 거래량이 일단은 기준 캔들이 될 거예요.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트랩 스윙을 거대하게 발생시키고 다시 올라갔죠. 예. 지금 여기서는 페일러 스윙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코스닥 자체도 2차 전지에 너무 좌지우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아일랜드 갭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아일랜드 갭. 이건 지켜보시죠. 2차 전지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2차 전지가 하락하되 다른 섹터에 잘 수급이 이동된다면 시장 자체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2차 전지 흐름에 굉장히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된다. 코스피가 상승하더라도 코스닥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봐도 안정적이죠. 여기서 갑자기 뭐 이렇게 떨어질 일은 없다. 갑자기 뭐 코로나 같은 급의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떨어질 일은 없다. 까지는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미증시는 현재 하락 중입니다. 하락 중이에요. 특히 바이오랑 반도체 중심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데 다우존스는 좀 강보합이죠. 이런 건 은행주들 때문이겠죠. 지금 실적 발표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냐라고 하면 또 US 스탁이 약간 좀 흔들리고 있답니다. 오블링이라고 하죠. 인베스터가 메가캡 어닝, 굉장히 큰 종목들의 어닝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좀 그냥 눈치 보기 장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일단 기술적 분석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한국 증시 야간 선물은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는 좀 떨어지고 시작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흐름이 좋고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닥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만약에 방향이 바뀔 만한 시그널이 있으면 빨리 캐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그 현자 여러분들 그 SNS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이 레이달리오의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도 한번 옮겨서 올려놓긴 했는데 검색하면 한국어 자막이 달린 영상이 있어요. 이거 30분 정도 되는데 이거 한 번씩은 꼭
보시길 좀 추천합니다. 굉장히 경제를 잘 설명했어요. 이 레이 달리오 씨가. 뭐 전문가시죠. 최근에 은퇴는 했지만 전문가시고 직접 설명하십니다. 직접 설명하는데 제가 이거를 진짜 예전에 봤어요. 진짜 예전에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때 깨달았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이겁니다. 그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오더라도 지금 현재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금리 수준입니다.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 보시면 이 디레버리징 국면이 일단 긴축 단계거든요. 긴축 단계 때 여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을 찍어내서 정부 국채를 매수하고 그다음에 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지출을 줄이고 이런 설명들을 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중앙은행이 디레버리징 국면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좀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매우 낮으면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침체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금리가 몇 퍼센트죠? 5%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디레버리징 국면이 되면 금리를 조금씩 인하하면서 그 양적 완화를 통해 이 디플레이션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봤을 때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페드라든가 중앙은행에서 이 쓸 수 있는 총알이 많다는 겁니다. 금리라는.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가 와도 굉장히 짧은 경기 침체가 될 거고 아마 빠른 속도로 양적 완화를 통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비관론자들은 이제 디플레이션, 그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은 망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반대 의견입니다. 현재는. 그건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데이터를 보고 현재 시장의 상황을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입니다. 기관이 개미를 털어먹는 법인데요. 요거를 보고 뒤에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관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제를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입니다. 포함이에요. 개미를 털어먹는 법입니다. 이 다음 거품 섹터가 또 발생할 거예요. 이 2차전지 거품장처럼 이 다음 섹터가 생길 건데 그때 좀 참고하는 측면에서 분석한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답은 ETF입니다. ETF를 통해서 기관이 개미들을 털어먹고 있어요. 요거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매수해둔 종목이 있어요. 내가 그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할게요. 내가 매수해둔 종목이 올라가길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 사줘야겠죠. 작은 규모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리딩방이 있습니다. 리딩방. 제가 리딩방 관련 영상을 몇 개 올렸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리딩방을 체험도 해봤고 분석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리딩방의 로직은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매수를 했거나 선추매를 한 거죠. 또는 어떠한 세력이 뭐 수수료를 하든가 또는 뭐 일정한 페이를 주고 사주를 하는 거죠. 이 종목을 추천해달라 라고 하면 그 종목을 리딩방에 추천하면 리딩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 사겠죠. 자, 그러면 그 종목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걸 미리 매수했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밑에 호가만 받치고 있으면 어련히 와 사줍니다. 사람들이. 그럼 주가가 상승하게 되죠. 그때 세력들이 털어먹고 나가는 거죠. 이게 작은 규모의 리딩방입니다. 뭐 동호회라고도 하죠. 자, 이게 리딩방에만 한정된 일일까요? 자, 이걸 잘 보세요. 기계는 주가가 비싸도 계속 산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공매도 움직임이랑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걔들도 다 기계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ETF에 편입된 종목들의 급등이 속출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계는 주가가 비싸도 계속 사거든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가가 비싼데?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냐? 대부분의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됐다. 지수 내에서 특정 종목 비중이 커지면 ETF도 이 종목을 따라서 매수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운용하는 펀드가 아니라 기계가 하기 때문에 어떠한 ETF가 생기고 어떤 지수를 추종하기 시작하면 그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만큼 그냥 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ETF를 사게 되면 그 종목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겠죠. 그 ETF는 누구 돈이죠? 기관 돈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돈이에요. 여러분들 돈. 결국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대량 매집해요. 만약에 어떠한 섹터를 대량 매집한 다음에 ETF로 만드는 겁니다. ETF로 우주순 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ETF가 좋다고 계속 광고를 하는 겁니다. 2차 전지가 미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너무 좋죠. 가스라이팅을 한 다음에 ETF 출시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사는 거죠. 그리고 펀드도 사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개미들은 펀드는 안전하잖아. 내가 투자하면 손해야.
펀드를 믿어야지 이러고 다 사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뭐 2차전지 수소 등 친환경 관련주가 ETF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계속 막 언론에 막 또 쿠이 보노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ETF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잖아요. 규모가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들에 이런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갑자기 공매도 세력들이 박살나는 ETF에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이 쇼트 스퀴즈를 통해서 손절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에코프로 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다 찌그러졌어요. 이때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2018년이고 2020년, 그 다음에 이렇게 2022년부터 쭉 폭등을 했는데요. 자, 2018년하고 2020년에 거래량을 보세요. 지금 현재 거래량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역대급 거래량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2018년이나 2020년에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주가가 엄청 낮을 때. 자, 그럼 이때 누가 샀을까요? 누가 이 많은 거래량을 그 동반해서 샀을까요? 이미 외국인 기관애들은 여기 다 샀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건. 이때 보시면 2차전지 ETF가 쏟아진다. 국내 최초 2차전지 테마 ETF 상장. 한두 개 종목들이 상장이 돼요. 딱 두 개였어요. 최근까지 두 개였다가 2022년이나 2023년에 우후죽순 2차전지 관련 ETF가 생깁니다. 펀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ETF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펀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자, 2차전지라고 검색하면 16건이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종목을 검색해보면 대부분이 2022년, 2023년에 상장했어요. 보시면 뭐 미래에셋 운용의 2차전지 소재 FN ETF가 순자산 3천억이 돌파했다. 3천억치의 돈이 들어온 겁니다. 3천억치의 돈이 지금 시장으로 밀어 들어간 거예요. ETF, 2차전지 종목들 중심으로. 이렇게 ETF들이 많아지고 거기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열되는데? 라고 생각했는 사람들이 공매도를 했어요. 근데 ETF에 돈이 뭐 우수순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기계적으로. ETF는 아까 보셨잖아요. 기계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가가 비싸 보이건 말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ETF를 사면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2차전지 좋아요 계속 막 언론에 홍보되고 있잖아요. 계속 신고가다, 뭐 포모다, 뭐 너 아직도 에코프로 없어,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코프로가 사기 겁나면 사람들이 ETF 사는 거예요. 그냥 ETF는 펀드니까 안전하겠지. 자산 운용사가 잘 운영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ETF를 만든 그 증권사, 운용사들은 그냥 앉아서 돈만 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미리 매집했던 물량을 이 ETF가 또 와서 돈 띄워주고, 내 돈으로 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돈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은 다 개미돈이다라는 겁니다. 개미가 직접 사건, ETF로 사건, 개미돈으로 올라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박살이 나면서 그 공매도 세력들도 쇼커버링을 하고 ETF도 들어와서 사고, 그러니까 매수량이 두 배로 증폭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매매 동향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실컷 다 매수해놓고 ETF 주시해서 거저먹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2차전지에 열광하는 ETF 시장, 종목 집중돼 변동성 확대되나, 계속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거죠. 진짜 제일 양아치 놈들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애들은 진짜 욕도 아깝습니다. 특히 PB들. 여러분들 PB에게 돈을 맡겨보신 분들 있죠. 그분들 보시면 어때요? 항상 마이너스죠. 종목들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래놓고 고객님 뭐 이거는 뭐 현재 뭐 이렇고 뭐 올라갈 거고요. 결국엔 그래서 됐어요. 제 거 좀 돈 다 빼주세요. 이런 경험 되게 많으실 겁니다.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긴 뭐 PB들이 투자를 잘하면 거기서 PB하고 있겠어요? 자기가 나와서 투자하고 있지. 자, 언론 세력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데이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언론에 휘둘리고 펀드에 휘둘리고 ETF 휘둘리고 이러면 안 돼요. 저희 그 현실주의자 카페 대문에 제가 썼었잖아요. 이렇게 쥐뿔도 가진 게 없는 흑수저는 전쟁터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저 전쟁터잖아요. 지금 앞에 봤잖아요. 공부만이 살 길이에요. 데이터에 집중해야 됩니다. 데이터 분석하고 이제는 우리가 경제를 움직여야 돼요. 자, 이제 수급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외국인 다 팔고 있죠. 팔고,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공매도 잔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색깔 산이 공매도 잔고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데도 공매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상승은 공매도 쇼커버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맞다.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가 올렸냐? ETF가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들이. 결국엔 포스코홀딩스도 이 꼴을 알 겁니다. 자, 에코프로 BM이에요. 지금 보시면 놀랍죠?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됐어요. 자,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는
공매도 잔고가 거의 없어졌어요. 공매도 숏 스퀴즈로 올라갈 일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한두 번의 총알은 남아있어요. 한두 번의 총알은 남아있다. 예. 그래서 쭉 올라갈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어요. 예, 단기적인 숏 스퀴즈는 끝나갑니다. 전 매도 타이밍을 잡고 있어요. 오늘도 안 팔았어요. 예. 고점 신호 리캡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MSCI 지수표는 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거의 끝물이라 생각해요.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는 나올 거예요, 나중에. 증권사들 목표 상향 계속하고 있죠.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에 주도 섹터가 뭘까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섹터를 말씀드렸었죠? 자, 하나, 둘, 셋. 자, 바이오랑 AI,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였죠. 이번에 2차 전지가 떨어지면서 어디가 올라가고 있죠?